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11.9% 감소해 감소폭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소득 564만 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주로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으로 정책 투표에 붙여 80% 이상의 찬성을 기록한 소위 맏업박스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출산 가정에 약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지난해 출생아 수가 11.9% 감소해 감소폭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7,800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0.12명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4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출산율이 감소한 가운데 30대 초반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출산 연령도 매년 높아져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0.2세 많은 32.6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소득 564만 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여성가족부가 8월 31일 공개한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가구는 4만 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아이 돌봄 수당을 시간당 8,400원으로 600원 인상하는 등 아이 돌봄이 처우도 개선합니다. 지난 7월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자 최신 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확인 장치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차에 시동이 꺼지면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차 안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시동키를 끄고 난 뒤에 앞에서부터 뒤쪽까지 전 시트를 갖다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을 영상으로 확인을 해서 무선으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잠든 아이까지 인식하고 차량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잔류 인원이 있을 때 차량의 문 자체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액정에 몇 번째 좌석에 아이가 있는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해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가동하고 아이의 동작을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블루투스 기능 목걸이를 통해 아이 위치를 확인하고 어린이집 차량 위치나 아이 등원 여부 등을 알려주는 앱도 등장했습니다. 카드로 이렇게 태그를 하면 학부모 휴대폰으로 아이가 이제 등원했다라고 이렇게 팝업이 뜬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신기했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우리 원에 하면 뭔가 좀 엄마들도 안심이 되고. 정부는 아이 차량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고생 10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양은 지난 3년간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중엔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산에선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술판을 벌인 10대 4명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업주를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여성 도우미를 불러 양주 6병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업주를 협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선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B양이 또래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B양의 가족들은 가해자들이 혐의를 인정했지만
촉법소년인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로의 위탁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죄가 늘고 있고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올해 안에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통해 소년범 선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주로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 집중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는 12,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2016년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7,600여 명보다 4,400여 명, 58%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2016년 82,100여 명에서 지난해 78,000여 명으로 4,000여 명이 줄어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7,700여 명으로 2016년보다 68% 늘어났습니다. 반면 5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4,300여 명으로 전체 증가폭보다 낮은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자는 무려 82%가 늘었습니다. 월 250만 원 이하를 받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증가율의 2배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작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도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고소득자가 수혜를 많이 봤다는 분석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역대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아지원제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일수록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지난 7월부터 모든 자녀에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하차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차량 내부를 살핍니다. 맨 뒷자리까지 이동해 전용 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하셨습니다. 차량 앞뒤에 붙어있는 단말기까지 모두 3곳을 체크해야 확인 절차가 끝납니다. 서울시가 공립초등학교 53곳의 스쿨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카드에 이용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입니다. 단말기에 태그를 하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가 동시에 전달됩니다. 태그를 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의 스마트폰, 학교 관리자 컴퓨터에 1분 간격으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 사고라는 상황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 안전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행법상 통학버스 운전자는 하차 시 남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개인의 주의력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 탓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등하굣길 여건이 열악한 공립초등학교가 더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스쿨버스 운영을 58개 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10년째를 맞은 아이돌봄 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보육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기도 해 돌봄 로또로 불립니다. 정부가 내년에 예산 2,246억 원을 투입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 예산의 2배 이상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442만 원 이하 가정까지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월소득 564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시간 한도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리고 시간 단위도 기본 2시간에 1시간씩 붙여 쓰던 것을 30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부족한 인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적돼 온 아이 돌보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하고 활동수당을 시간당 8,400원으로 600원 올리는 한편 주휴, 연차,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보장합니다. 아이돌보미도 23,000명에서 3만 명으로 이제 확충을 해서 이 대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정이 올해 4만 6천 가구에서 내년엔 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사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 시 3일인 유급 휴가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 기업에 5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을 2배 이상 늘려 9만 가구를 지원합니다. 역시 혼인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들의 신혼희망타운 15,000호도 공급됩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국방 예산은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장병 복지에도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제초와 제설, 청소 등 전투 임무 외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를 위해 이들 분야에 올해보다 62% 많은 47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 패딩 형식의 방한용 활동복도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 같은 새 보훈 사업도 실시됩니다. 나날이 악화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어납니다.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도시숲도 조성됩니다. 또 하루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도 설치됩니다. 이 밖에 많이 걸으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교통카드, 방사능 불안을 줄이기 위한 수입품 검역과 통관 과정의 핵중 분석기 도입도 이뤄집니다. 서울 마포에 위치한 체육센터.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런 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 정부가 전국 곳곳에 10분이면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생활형 30곳, 장애인 30곳, 근린생활형 100곳의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이른바 생활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50% 증액한 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시설과 관광인프라 확충에 1조 6천억 원,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산업단지 재생 등에는 3조 6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미세먼지와 라돈 등 생활안정 대응에도 3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줄이기로 했던 만큼 토목 등 전통적 SOC 예산을 줄였지만 생활과 밀접한 SOC를 대폭 증액하면서 전체 SOC 예산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시에 국민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한 금액의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사업에 바로 들어가도록 연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인프라 건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아파트 주차장. 장맛비로 집안이 힘을 잃어 인근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땅이 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광주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지름 2m의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빗물이 땅속으로 유입된 직후였습니다.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모두 3,600여 건, 연평균 900여 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량은 상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장마철 땅에 스며든 빗물과 낡은 상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이 합쳐져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싱크홀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형성되는 만큼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마철을 포함한 해빙기 또는 항상 평상시에 지하의 지하수의 변화라든지 지하 매설물의 상태를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집안 탐사와 낡은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갓 수확한 땅콩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생종 풋땅콩인데 가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만 알고 있던 땅콩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 공동 연구 결과 땅콩을 섭취한 지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34% 감소한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26%나 증가했고 체중도 평균 10%나 감소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상승하였으며 체중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등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 풋땅콩은 삶아 먹으면 식감이 아삭하고 단맛이 많으며 속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성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땅콩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은 물론 훨씬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매운맛이 있고 선맛이 있기 때문에 애기들 먹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땅콩 오일을 써보니까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부드러워서. 땅콩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뚜렷한데 최근 개발된 K율리랑 국산 품종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비율이 기존 품종보다 2배나 높고 검정 땅콩 흑생은 안토시아닌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땅콩의 기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품종 땅콩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위콜에서 2018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17개 시도의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세이브 칠드런에서는 이번에 4번째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국 아동들의 각 시도별 비교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 아동의 삶들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올해 4번째로 진행된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서는 부산, 세종, 대전, 대구 등 대도시 아이들의 행복도는 높은 반면 경북, 충남,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도농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아동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 내 아동과 한부모 가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인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경향은 그렇고요.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라든지 혹은 지역 간의 차이가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심포지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정책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히 분석을 할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아동보호체계 개편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계자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뤄질 것이며 내년에는 30여 개국과 비교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지역 공동체와 예술 장르를 연결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개촌마을 클래식 축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축제 내에는 전문 클래식 공연 외에도 아마추어 클래식 연주자들의 실력을 겨루는 콩쿠르도 함께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2회 개촌마을 아마추어 콩쿠르에서 우승한 송도 센트럴 유스 앙상블의 공연, 지금부터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늘은 클래식 공연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치열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다가올 가을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